이게 정말 건설 현장 식당 음식이라고. LA 최상류층 전담 셰프들이 한국 건설사의 현장 식당에서 나온 음식 한 입에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에서도 못 내는 깊은 맛에 그들은 경악했죠. 더 놀라운 건 그 음식을 먹은 후 LA 최고급 셰프들이 한국 식재료와 그 신비로운 하얀 발효 음료를 비밀리에 예약하기 위해 줄을 서기 시작했다는 사실. 한국인들의 빠른 손놀림과 열정적인 주방 시스템에 반한 미국 요리계가 한국 현장 식당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지금 안 눌러주셔도 됩니다. 결말까지 보시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만 주셔도 감사합니다. 저는 LA에서 20년 넘게 최고급 레스토랑의 주방장으로 일해온 마이클 로렌스입니다. 미쉐린 스타를 2개나 받은 르샤토 레스토랑의 총괄 셰프로 최상류층 고객들의 까다로운 입맛을 책임지고 있었죠. 어느 날 갑자기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목요일이었어요. 친구인 부동산 개발업자 제이슨이 새로운 건설 현장을 둘러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별 관심은 없었지만 제이슨이 거기 괜찮은 커피숍이 있다며 끈질기게 조르더군요. 그냥 심심풀이로 따라 나섰습니다. 마이클, 여긴 한국 건설사가 미국에 처음으로 짓는 아파트 단지야. 뭔가 다르다니까. 제이슨의 말에 고개만 끄덕였어요. 건설 현장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뭐가 특별하겠어요? 현장에 도착하자 의외로 깨끗하게 정돈된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미국 건설 현장처럼 어지럽고 지저분한 느낌이 전혀 없더군요. 점심시간인데 먼저 현장 식당부터 갈까? 배고프지 않아?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어요. 건설 현장 식당이라니 기름기 가득한 햄버거나 차가운 샌드위치 정도겠죠. 제가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현장 식당으로 들어서는 순간 코를 자극하는 향긋한 음식 냄새에 걸음을 멈췄어요. 고기를 구우면서 나오는 진한 향과 매콤한 향신료 냄새가 어우러져 있었죠. 제 코는 속이지 않았어요. 이건 분명 일반적인 건설 현장 식당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여긴 뭐지? 식당은 놀랍도록 깔끔했어요. 노동자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음식을 받고 있었고 주방에서는 6명의 요리사들이 놀라운 속도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죠. 마치 미쉐린 레스토랑의 주방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건설사에서는 현장 식당을 이렇게 운영한대. 노동자들의 건강과 에너지를 위해서 영양 균형을 맞춘 식사를 제공한다는 거야. 제이슨의 설명을 반신반의하며 저도 줄에 섰어요. 기대 없이 받아든 식판에는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따끈한 밥과 고기 반찬, 신선한 나물, 김치, 그리고 뜨끈한 국까지. 마치 고급 한식당에서 내놓을 법한 음식들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어요. 이게 진짜 건설 현장 식당 음식이라고? 말도 안 돼.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는데 그 순간 제 미각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고기는 부드럽고 깊은 맛이 났고 김치는 알싸한 매운맛과 감칠맛이 절묘하게 어우러졌어요. 국물은 진하면서도 깔끔했죠. 이게 정말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들에게 제공되는 음식이라니. 이건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에서도 내기 힘든 맛인데. 도대체 누가 만든 거야? 식사를 마치고 저는 주방장을 만날 수 있는지 물었어요. 잠시 후 보통의 요리사 복장을 한 중년의 한국인 여성이 나왔습니다. 강 여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녀는 겸손하게 웃으며 말했죠. 별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 노동자분들 건강하게 일하라고 정성껏 준비한 음식일 뿐이에요. 저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어요. 강 여사는 특별한 요리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30년간 한국 건설 현장에서 식당을 운영해온 경험이 전부라고 했죠. 비결이 뭐냐고요? 신선한 재료와 정성, 그리고 속도죠. 건설 노동자들은 짧은 시간에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해야 하니까요. 강 여사의 주방을 구경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0년간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일하며 쌓아온 제 자부심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게다가 식사 후 노동자들이 막걸리 한 잔씩을 마시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딱 한 잔, 그 이상은 마시지 않더군요. 미국 현장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야. 술 마시면 대부분 일 못하는데. 제이슨의 말에 한 노동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술은 기분 좋게, 일은 확실하게 해야죠.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20년간 쌓아온 제 요리 철학이 단 한 끼의 식사로 흔들리다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떤 충격적인 경험들을 하게 될지는 그때는 상상조차 못했죠. 그리고 그 다음 주 저는 다시 그 현장 식당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서요. 강 여사의 요리를 다시 맛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는 제가 아는 몇몇 유명 셰프들도 와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생각을 했던 거죠. 마이클도 왔네. 너도 이 맛에 반했구나. LA의 유명 레스토랑 블루 올리브의 셰프 칼 스미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음식에 대해, 그리고 이 놀라운 현장 식당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 모두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알던 요리의 세계가 너무 좁았다는 것을요. 그 후로 저는 일주일에 적어도 2번씩 그 한국 건설 현장 식당을 찾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갔지만 나중에는 레스토랑 동료들까지 데리고 갔어요. 그들도 저와 같은 충격을 받더군요. LA 최고급 요리를 선보이는 셰프들이 건설 현장 식당에서 맛의 비밀을 찾고 있다니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옵니다. 마이클, 어제 먹은 그 된장찌개. 어떻게 저런 깊은 맛이 나는 거지? 우리 레스토랑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저런 감칠맛을 낼 수가 없어. 동료 셰프 토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강 여사에게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쑥스러워하시더니 결국 허락해 주셨어요. 별거 없습니다만. 한국 음식의 맛은 시간에서 나온다고 보면 돼요. 된장, 고추장 같은 발효식품들이 오랜 시간 숙성되면서 깊은 맛이 만들어지는 거죠. 강 여사의 주방은 마치 군대처럼 효율적으로 움직였습니다. 5명의 보조 요리사들은 각자 맡은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마치 춤을 추듯 조화롭게 일했어요.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보다 더 체계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미국 요리는 개인의 창의성을 중시하지만 한국 요리는 팀워크와 정확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레시피를 정확히 지키면서도 빠르게 많은 양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날 저는 김치찌개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신선한 돼지고기, 잘 익은 김치, 그리고 여러 가지 양념들이 조화를 이루는 과정이 놀라웠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강 여사가 야채를 손질하는 속도였어요. 마치 프로 운동선수의 움직임 같았습니다. 30년 경력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강 여사는 웃으며 말했어요. 요리는 결국 반복이에요. 같은 일을 1000번, 10,000번 하다 보면 몸이 알아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 음식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매운맛에 대한 새로운 발견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미국 요리에서는 매운맛을 그저 자극적인 향신료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한국 음식의 매운맛은 달랐습니다. 매운맛에도 깊이가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처음엔 혀가 얼얼하지만 그 뒤에 오는 단맛, 구수한 맛, 감칠맛의 조화. 정말 놀랍습니다. 강 여사는 기특하다는 듯 제 어깨를 두드리셨죠. 이제야 제대로 된 맛을 알아가는 것 같네요. 한국 음식은 오감을 모두 사용해야 제대로 즐길 수 있어요. 매운맛은 그냥 자극이 아니라 음식에 생명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는 거죠. 어느 날 저는 현장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건설 현장을 둘러보게 되었어요. 노동자들이 바닥에 무언가를 설치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가 보니 두꺼운 파이프를 깔고 있더군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제가 물었어요. 한 현장 관리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온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입니다. 바닥 아래로 뜨거운 물이 흐르는 파이프를 설치해서 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방식이죠. 온돌이라. 처음 들어보는 개념이었어요. 미국에서는 보통 벽에 설치된 히터나 에어컨을 통해 공기를 데우거나 차갑게 하잖아요. 바닥을 직접 데운다는 발상이 참 신기했습니다. 바닥이 따뜻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발부터 따뜻해지니까 몸 전체가 균일하게 따뜻해져요. 게다가 공기를 직접 데우는 게 아니라서 건조하지 않고 에너지 효율도 훨씬 좋습니다. 한국에서는 수천 년 동안 써온 방식이라 완벽하게 검증된 기술이죠. 정말 흥미로웠어요. 음식뿐만 아니라 주거 문화까지 제가 몰랐던 한국의 지혜가 이렇게 많다니 놀라웠습니다. 그날 저녁 레스토랑으로 돌아와 요리를 하면서도 계속 한국 음식과 문화에 대해 생각했어요. 동료들은 제가 요즘 이상하게 행동한다고 놀렸습니다. 메뉴에 한국적인 요소를 조금씩 추가하기 시작했거든요. 고춧가루로 맛을 낸 소스, 김치에서 영감을 받은 피클, 된장으로 맛을 낸 스프 등이요. 마이클, 내가 요즘 만드는 요리는 뭔가 다른 깊이가 있어. 비밀이 뭐야? 레스토랑 오너인 제임스가 물었을 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 현장 식당에서 배운 겁니다. 정말 놀라운 맛의 세계를 발견했어요. 제임스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제가 만든 요리를 맛본 후에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제가 기다리던 순간이 왔습니다. 제임스가 현장 식당을 직접 방문하자고 제안한 거예요. 이 맛의 비밀을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내가 이렇게까지 열광하는 걸 보니 정말 특별한 게 있는 모양이구나.
그날 제임스는 식당을 나오면서 말했습니다. 마이클, 우리가 지금까지 요리라고 생각했던 건 진짜 요리의 일부분에 불과했던 것 같아. 이 한국 음식에는 우리가 잊고 있던 무언가가 있어. 정성, 전통, 균형. 이런 요소들을 어떻게 우리 레스토랑에 가져올 수 있을까? 그 질문이 저에게 새로운 미션을 주었습니다. 한국 음식의 정신을 서양 고급 요리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까? 이건 단순히 재료나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요리를 대하는 태도, 철학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제가 만든 새로운 메뉴가 레스토랑에서 큰 인기를 끌기 시작했어요. 고객들은 이전과 다른 맛에 놀라워했고 그 비밀이 무엇인지 물었죠. 저는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제 요리 인생을 바꿔놓은 건 다름 아닌 한국 건설 현장 식당이었으니까요. 건설 현장을 방문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제이슨이 전화로 흥분된 목소리를 전했어요. 마이클, 드디어 모델하우스가 완성됐어. 꼭 와서 봐야 해. 내가 그렇게 관심 있어 하던 온돌 시스템도 설치됐다고. 호기심에 이끌려 저는 그날 오후 현장을 찾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모델하우스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미국식 아파트 같았어요. 하지만 그 안에 들어서는 순간 뭔가 달랐습니다. 신발을 벗으셔야 합니다. 입구에서 한국인 안내원이 말했죠. 미국에서는 집 안에서도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게 일반적인데 이건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신발을 벗고 맨발로 바닥을 밟는 순간 놀라운 감각이 발바닥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이건 뭐죠? 바닥이 따뜻해요. 안내원은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어요. 온돌 시스템이 작동 중입니다. 어떠세요? 발부터 따뜻해지니 몸 전체가 편안하게 데워지죠?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알던 난방 시스템은 항상 건조한 열풍을 내뿜었는데 이건 마치 자연스럽게 햇볕을 받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게다가 바닥이 따뜻하니 실내 공기가 위아래로 자연스럽게 순환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입니다.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죠. 현대 기술과 결합해서 더 효율적이고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안내원의 설명을 들으며 집안을 둘러보았어요. 부엌은 또 다른 놀라움이었습니다. 한국식과 미국식이 절묘하게 융합된 디자인이었죠. 특히 눈에 띈 것은 창가에 있는 작은 텃밭이었어요. 이건 무엇인가요? 한국식 주방에서는 신선한 재료가 중요합니다. 이 작은 텃밭에서 고추, 파, 마늘 같은 기본 양념을 직접 기를 수 있게 설계했어요. 요리할 때 바로 딴 신선한 재료를 쓸 수 있죠. 정말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셰프로서 신선한 재료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거실로 이동하자 또 다른 특별한 공간이 눈에 들어왔어요. 여기는 우리가 온돌방이라고 부르는 공간입니다. 전통적인 한국 가정에서는 이런 방에서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때로는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잠을 자기도 합니다. 바닥에 앉아보니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따뜻한 바닥이 허리와 다리를 감싸는 느낌이었죠. 소파에 앉는 것보다 더 자연스러운 자세로 몸이 이완되는 것 같았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런 방식을 받아들일까요? 우리는 항상 소파나 의자에 앉는 걸 선호하잖아요. 안내원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몇몇 방문객들은 이 온돌방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특히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이 이 바닥에 앉았을 때 통증이 줄어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세가 더 자연스러워지니까요.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평소 요리하면서 오래 서 있다 보니 허리 통증이 있었는데 온돌방 바닥에 앉아 있으니 정말 편안했거든요. 그날 저녁 제이슨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마이클, 이 모델하우스에서 하룻밤 자볼래? 한국 건설사에서 허락해줬어. 온돌 시스템을 제대로 경험해보라고. 파격적인 제안이었지만 호기심에 이끌려 승낙했어요. 그날 밤 온돌방에 이불을 깔고 누웠을 때의 느낌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뜻함이 온몸을 감싸는 느낌이었죠. 평소 침대에서 잘 때보다 더 깊은 잠에 들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몸이 무척 가벼웠어요. 이게 정말 천년된 기술이라고? 왜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이런 걸 도입하지 않았을까? 다음 날 레스토랑으로 출근하면서도 계속 온돌의 매력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날 레스토랑에서 만난 고객 중 한 명이 바로 그 모델하우스를 방문했던 분이었어요. 마이클 셰프, 당신도 그 한국식 아파트 봤나요? 정말 놀라웠어요. 특히 그 따뜻한 바닥. 우리 집에도 설치할 수 있을까 고민 중이에요. 수전 윌슨 부인은 LA의 유명한 인테리어 디자이너였습니다. 그녀가 온돌 시스템에 관심을 보인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윌슨 부인, 저도 어젯밤 그곳에서 잤는데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정말 자연스럽고 편안하더군요. 수전은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해온 난방 시스템은 너무 건조하고 답답했어요. 이 온돌은 마치 자연이 우리를 품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녀의 말에 정확히 공감했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바꾸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바닥에 앉아 식사하고 이야기 나누고 잠을 자는 문화. 이건 가족 간의 소통과 유대감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한국 사람들은 바닥에 모여 앉아 식사를 하는 문화가 있다고 해요. 그게 가족 간의 대화를 더 친밀하게 만든다고 하더군요. 수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해요. 저도 그걸 느꼈어요. 소파나 식탁에 앉는 것보다 바닥에 함께 앉으니 더 평등하고 가까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우리 미국 가정이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런 친밀함 아닐까요? 그날 이후로 제 주변에서는 온돌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퍼져나갔습니다. 레스토랑 단골 고객들, 친구들, 그리고 동료 셰프들까지 모두가 이 새로운 주거 방식에 호기심을 보였어요. 그리고 그 관심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실제 구매 욕구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 그 한국 건설사에 아는 사람 있어? 우리 집 리모델링 할 때 온돌 시스템 설치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놀라웠어요. 제가 요리사인데 어쩌다 온돌 전도사가 되어가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이런 훌륭한 문화를 미국에 소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게 뿌듯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생의 변화는 바로 그때부터 더 빠르게 진행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 음식에 대한 열정, 그리고 온돌에 대한 신기함이 저를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었으니까요. 온돌의 매력에 빠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또 다른 한국 문화의 보물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바로 막걸리였죠. 처음에는 건설 현장 노동자들이 점심 식사 후에 한 잔씩 마시는 걸 보고 그저 호기심이 생겼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직접 맛보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발효 음료라고요? 맛이 너무 독특해요. 강 여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막걸리는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마셔온 전통 술입니다. 쌀로 만들고 발효시켜서 알코올 도수는 낮지만 영양가는 아주 높아요. 비타민, 단백질도 풍부하고 장 건강에도 좋답니다. 첫 모금은 낯설었어요. 약간 신맛과 단맛이 어우러진 묘한 맛이었죠.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마시면서 점점 그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목넘김이 부드럽고 후미에 남는 감칠맛이 특별했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종류의 술을 본 적이 없네요. 맥주나 와인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에요. 강 여사는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막걸리는 그냥 술이 아니라 음식이기도 해요. 예전에는 농부들이 힘든 일을 하면서 에너지를 얻기 위해 마셨죠. 그래서 농민의 술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더 놀라운 건 노동자들의 태도였어요. 딱 한 잔만 마시고 다시 일터로 돌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 건설 현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한 잔이면 충분해요. 기분 좋게 하면서도 일에 방해되지 않을 정도로만 마시는 거죠. 절제의 미학이라고 할까요? 한 노동자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또 다른 문화적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술을 마시면 취하기 위해 또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마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이들에게 막걸리는 일상의 작은 즐거움이자 영양 보충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막걸리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한국마트에 가서 여러 종류의 막걸리를 사 마셔보기도 했죠. 그리고 제 레스토랑 메뉴에 막걸리를 활용한 요리를 개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이클, 너 요즘 뭔가에 꽂힌 것 같은데? 주방에서 실험하고 있을 때 수석 요리사 다니엘이 물었어요. 막걸리라는 한국 전통주를 연구 중이야. 이걸 활용한 소스를 개발하고 있어. 다니엘은 호기심에 찬 눈으로 제가 만든 소스를 맛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와, 이건 정말 특별해. 약간 산미가 있으면서도 깊은 감칠맛이 있네. 어떻게 만든 거야? 제가 만든 건 막걸리를 리덕션해서 만든 크림 소스였어요. 발효음료의 독특한 풍미가 크림의 부드러움과 만나 전혀 새로운 맛을 창조해냈죠. 이걸 스테이크 소스로 써보면 어떨까? 아니면 해산물 파스타에도 어울릴 것 같은데. 다니엘의 제안에 저도 동의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새로운 메뉴로 막걸리 크림 소스를 곁들인 랍스터 파스타를 스페셜 메뉴로 내놓았습니다. 고객들의 반응은 놀라웠어요. 특히 와인 전문가로 유명한 로버트 파커가 우연히 방문했을 때 그의 평가는 저를 더욱 기쁘게 했습니다. 이 소스에서 느껴지는 복합적인 맛은 오래된 샴페인이나 고급 샤도네이 같은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뭔가 더 독특한 맛이 있는데 이게 무슨 비밀인가요? 제가 막걸리에 대해 설명하자 그는 무척 흥미로워했어요. 한국의 전통 발효주라. 정말 놀랍군요.
이런 식재료가 어떻게 미국 고급 레스토랑에서 사용되지 않았는지 의아할 정도예요. 이 소스는 정말 혁신적입니다. 그의 말에 자신감을 얻은 저는 더 다양한 방식으로 막걸리를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막걸리로 숙성시킨 치즈, 막걸리 빵, 심지어 막걸리 아이스크림까지. 모든 시도가 성공적이진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LA 푸드 매거진의 기자가 저를 인터뷰하러 왔어요. 마이클 셰프, 최근 당신의 레스토랑이 LA 미식가들 사이에서 화제더군요. 특히 한국 전통 발효주인 막걸리를 활용한 요리가 큰 인기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시도를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모든 건 우연이었어요. 한국 건설 현장 식당에서 처음 막걸리를 접했고 그 맛과 문화에 매료됐죠. 저는 그저 그 매력을 제 요리에 담아내고 싶었을 뿐입니다. 기자는 궁금하다는 듯 물었어요. 한국 건설 현장 식당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이런 영감을 얻으셨는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렇게 저는 처음 강 여사의 현장 식당을 방문했던 이야기부터 온돌 시스템의 반한 경험, 그리고 막걸리의 매력을 발견하게 된 여정까지 모두 들려주었습니다. 놀랍네요. 미국 최고의 셰프 중 한 명이 건설 현장 식당에서 영감을 얻다니요.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그 인터뷰가 나간 후 저희 레스토랑은 더 유명해졌어요. 사람들은 단순히 음식 맛 때문만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 새로운 맛을 찾는 미식가들, 심지어 다른 레스토랑의 셰프들까지.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방문객은 LA의 유명한 부동산 개발업자 스티븐 모건이었어요. 그는 식사를 마친 후 저를 불러 말했습니다. 마이클 셰프, 정말 훌륭한 식사였어요. 특히 막걸리 소스는 정말 혁신적이었죠. 사실 저는 이 식사 외에도 다른 목적이 있어서 왔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귀를 기울였어요. 저는 현재 LA 외곽에 새로운 주거 단지를 개발하고 있어요. 한국식 온돌 시스템과 현대적인 미국 주택을 결합한 프로젝트죠. 그런데 거기에 레스토랑도 함께 만들려고 하는데 혹시 관심 있으신가요? 그의 제안은 정말 갑작스러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의 레스토랑에서 일해왔지 제 가게를 열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이네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스티븐은 미소 지으며 명함을 건넸어요.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레스토랑이 아니라 한국 식문화를 미국에 제대로 소개하는 문화공간이 될 겁니다. 당신같이 한국 음식에 진정한 열정을 가진 셰프가 필요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인생이 정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미쉐린 스타 셰프에서 한국 음식 전도사로, 그리고 이제는 제 레스토랑을 열 기회까지. 모든 게 단 몇 개월 만에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쩌면 이것이 제가 진정으로 원하던 방향일지도 모르겠다고요. 한국 음식의 정신과 철학을 미국인들에게 제대로 소개하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는 막걸리와 같은 전통 발효식품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결심했어요. 다음 날 스티븐에게 연락해서 제안을 수락하기로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안에 작은 양조장을 만들어 직접 막걸리를 생산하고 싶다는 것이었죠. 정통 한국 방식으로요. 스티븐의 제안을 수락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LA 외곽에 지어질 한국식 주거단지, 내 레스토랑 설계를 위해 밤낮으로 일하고 있어요. 특히 제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바로 레스토랑 안에 들어설 작은 막걸리 양조장입니다. 마이클, 이런 시설을 갖추려면 비용이 상당할 텐데 괜찮겠어요? 스티븐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지만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객들에게 정통 한국 막걸리의 참맛을 전하려면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것이 아니라 직접 만든 생막걸리를 제공해야 해요. 물론 어려움은 많았습니다. 먼저 미국 내에 막걸리 제조 기술을 가진 사람을 찾는 것부터가 쉽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전문가를 데려와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했죠. 하지만 우연히 LA 코리아타운에서 50년 넘게 몰래 가족을 위해 막걸리를 담가온 김할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막걸리를 제대로 만들려면 물부터 달라야 해요. 한국 물과 다르거든. 그리고 온도 관리가 가장 중요해. 발효는 살아있는 과정이니까. 김할머니는 대가 없이 저에게 막걸리 제조 비법을 전수해 주셨어요. 쌀을 씻고 누룩과 섞고 발효시키는 모든 과정에는 정성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발효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었죠. 막걸리는 살아있는 음료예요.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면 그 생명력이 떨어져. 손으로 직접 만지고 느끼고 맛보면서 만들어야 진짜 막걸리가 되는 거야.
김할머니의 가르침을 따라 저는 매일 밤 집에서 막걸리를 시험 삼아 담그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너무 신맛이 강하거나 알코올 도수가 지나치게 높거나 때로는 이상한 냄새가 나기도 했죠. 왜 이렇게 어려운 거지? 좌절하려는 순간 강 여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신문에서 제 이야기를 읽고 응원하러 온 거였어요. 마이클, 요리와 마찬가지로 발효도 인내가 필요해요. 우리 조상들은 수천 년 동안 이걸 해왔어요.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법이죠. 강 여사의 격려에 힘을 얻어 계속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개월째 되던 날, 제가 만든 막걸리가 김할머니의 인정을 받았어요. 이제 됐어. 이건 정말 막걸리다. 그 말을 들었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으로 자전거 타는 법을 깨우친 것 같은 성취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본격적인 양조장 설립을 위한 준비를 시작할 수 있었죠. 레스토랑 공사가 한창일 때 저는 한국을 직접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깊이 한국 음식과 막걸리 문화를 배우고 싶었거든요. 2주일간의 여행이었지만 그 시간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서울에서 시작해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까지 한국의 각 지역마다 독특한 음식 문화와 발효 기술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특히 전통 장독대에서 자연 발효되는 된장, 고추장, 간장을 보며 발효의 깊이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발효는 한국 음식의 영혼이에요. 시간과 자연, 그리고 사람의 정성이 만나 만들어내는 마법 같은 과정이죠. 한 전통 발효명인의 말씀이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각 지역마다 다른 특색의 막걸리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서울의 막걸리는 상큼하고 가벼운 반면 전라도의 막걸리는 더 달콤하고 묵직했죠. 강원도에서는 옥수수를 섞어 만든 막걸리도 맛볼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다양성을 맛볼 수 없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레스토랑 계획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어요. 단순히 막걸리를 파는 것이 아니라 한국 각 지역의 특색 있는 막걸리를 소개하고 그에 어울리는 음식을 함께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레스토랑 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어요. 특히 양조장 부분은 제가 직접 한국에서 가져온 도구들과 재료로 채워졌습니다. 전통 온기까지 공수해와서 진정한 한국 발효의 정신을 담고자 했죠. 마이클,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당신 계획이 너무 무모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건 단순한 레스토랑이 아니라 문화공간이 될 것 같아요. 스티븐의 말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20년간 요리사로 일하면서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무언가에 몰입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마치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개업을 한 달 앞두고 저희 레스토랑은 이미 LA 음식업계에서 화제였어요. 미국 최초의 본격적인 막걸리 양조장을 갖춘 한식 레스토랑이라는 타이틀이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나 봅니다. 마이클, 개업 전에 기자들을 초대해서 시음회를 열면 어떨까요? LA 타임즈, 푸드 네트워크 등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스티븐의 제안은 좋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 있었어요. 기자들보다 먼저 초대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 건설 현장의 노동자들이요. 이 모든 시작점이었던 분들이니까요. 스티븐은 잠시 의아해하다가 이내 환하게 웃었습니다. 멋진 생각이에요.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VIP죠. 그렇게 저희는 한국 건설 현장의 모든 노동자들과 강 여사, 그리고 김할머니를 첫 번째 손님으로 초대했어요. 그들이 레스토랑에 들어섰을 때 저는 긴장되면서도 기뻤습니다. 제가 그들에게서 받은 영감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우와, 이게 정말 미국이에요? 마치 한국에 온 것 같은데요. 노동자들은 레스토랑 내부를 보며 놀라워했어요. 전통적인 한국 요소와 현대적인 미국 디자인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공간이었거든요. 특히 양조장 부분에서는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정통 방식으로 막걸리를 만든다니 정말 대단해요. 그날 저녁 저는 제가 한국에서 배운 모든 요리 기술을 총동원해 특별한 코스 요리를 선보였어요. 그리고 각 코스에 맞는 다양한 종류의 막걸리도 함께 제공했죠. 전통적인 한국 음식에 약간의 서양 요리 기법을 접목한 퓨전 요리였지만 한국인들의 입맛에도 충분히 만족스러웠나 봅니다. 마이클, 당신은 정말 한국 음식의 영혼을 이해한 것 같아요. 이건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존중과 창조가 느껴져요. 강 여사의 말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바로 그것이었으니까요. 한국 음식의 정신을 존중하면서도 제 나름의 해석을 더하는 것. 그날 밤 모두가 떠난 후 혼자 레스토랑에 남아 생각했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는 그저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의 유명 셰프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도전을 앞둔 사람이 되었어요.
한국 음식과 문화를 미국에 소개하는 문화 전도사로서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한 그릇의 김치찌개와 한 잔의 막걸리였다는 사실이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인생이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개업 첫날, 저는 아침 일찍부터 긴장된 마음으로 레스토랑에 출근했습니다. 이날을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 모릅니다. 한국에서 직접 공수한 식재료들, 정성껏 빚은 3종류의 막걸리, 그리고 현장에서 즉석으로 선보일 요리 시연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죠. 마이클,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준비됐어요. 매니저로 고용한 수진 씨가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수진 씨는 미국에서 호텔 경영학을 전공하고 몇몇 유명 레스토랑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한국계 미국인이었어요. 한국어와 영어 모두 유창해서 두 문화 사이의 가교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죠. 고마워요, 수진. 하지만 이건 단순한 레스토랑 오픈이 아니라 내 인생의 전환점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문을 열기 2시간 전 LA 타임즈와 푸드 네트워크의 기자들이 도착했습니다. 미리 예약된 인터뷰였죠. 저는 그들에게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주었어요. 한국 건설 현장 식당에서의 첫 만남부터 온돌의 매력, 막걸리에 빠진 과정, 그리고 이 레스토랑을 열게 된 동기까지. 마이클 셰프, 당신 이야기는 마치 영화 같네요. 미쉐린 스타 셰프가 건설 현장 식당에서 영감을 받아 자신의 모든 것을 바꾸다니요. LA 타임즈 기자의 말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끔은 저도 믿기지 않아요. 하지만 진정한 영감은 항상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드디어 개업 시간이 되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사람들이 물밀듯이 들어왔어요. 사전 예약은 이미 한 달 전에 마감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직접 찾아온 것이었죠. 이게 다 당신 덕분이에요, 마이클. 스티븐이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도 이 프로젝트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니까요. 특히 온돌 시스템을 적용한 레스토랑 바닥은 그의 아이디어였어요. 손님들이 신발을 벗고 전통적인 한국식 좌식 공간에서 식사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도 마련했죠. 첫 주문이 들어오고 주방은 순식간에 바빠졌습니다. 저는 김할머니에게 배운 대로 막걸리를 따르며 각 테이블을 방문했어요. 손님들에게 직접 막걸리의 역사와 맛에 대해 설명하면서요. 이건 전통 막걸리고 이건 제가 사과를 넣어 만든 변형 버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쌀 대신 귀리를 사용해 미국인의 입맛에 맞게 조금 변형한 거예요.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손님들은 처음에는 낯선 맛에 당황하는 듯 했지만 곧 그 독특한 풍미에 매료되었습니다. 특히 막걸리가 한국 전통 음식과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알게 되면서 더욱 흥미로워하더군요. 이 막걸리가 김치의 매운맛을 중화시켜주는 느낌이에요. 마치 와인과 치즈의 조합 같은데 훨씬 더 재미있는 맛이네요. 고객 한 분의 말에 제 마음이 뿌듯해졌습니다. 바로 이런 반응을 기대했던 거니까요. 한국 음식 문화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미국인들이 이해하고 즐기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개업 첫날은 예상보다 훨씬 성공적이었습니다. 모든 테이블이 꽉 찼고 심지어 문을 닫을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이 계속 찾아왔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일은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마이클, LA 타임즈 첫 페이지를 봤어요? 수진이 흥분해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서둘러 신문을 확인해보니 정말로 제 레스토랑이 첫 페이지에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제목은 미국을 사로잡은 온돌과 막걸리의 마법이었어요. 기사는 제 이야기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통 온돌 난방 시스템이 얼마나 친환경적이고 건강에 좋은지, 그리고 발효식품인 막걸리가 가진 영양학적 가치까지 자세히 다루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LA 외곽에 건설 중인 한국식 주거단지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마이클, 당신이 믿지 못할 소식이 있어요. 스티븐이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기쁨과 놀라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어제 하루 만에 주거단지 예약이 30건 이상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온돌 시스템에 미쳐 있어요. 당신의 레스토랑 덕분에 우리 프로젝트가 대박이 날 것 같아요. 그의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저 음식에 대한 열정으로 시작한 일이 이렇게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으니까요. 레스토랑 개업 한 달 후, 우리는 예상치 못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한국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었어요. 그분은 LA를 방문 중에 저희 레스토랑 소문을 듣고 직접 찾아오신 것이었죠. 마이클 셰프, 당신이 미국에서 한국 음식과 문화를 알리는데 기여한 공로가 대단합니다. 특히 막걸리 같은 전통주를 이렇게 멋지게 현대화하고 미국인들에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관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직접 건배를 제안하셨어요. 한국과 미국의 음식 문화 교류,
그리고 마이클 셰프의 앞으로의 성공을 위해 모두가 막걸리 잔을 들어 함께 축하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득 생각했어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인가. 1년 전만 해도 저는 막걸리라는 단어조차 들어본 적 없었는데 지금은 한국 정부 관계자와 함께 막걸리로 건배하고 있다니. 장관님 방문 이후 저희 레스토랑은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한국 방송에서도 취재를 왔고 저는 몇몇 유명 토크쇼에도 출연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제가 어떻게 미쉐린 스타 셰프에서 한국 음식 전도사가 되었는지 듣고 싶어 했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저 맛있는 음식을 따라갔을 뿐입니다. 그 여정이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고 저는 그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뿐이에요. 인터뷰에서 자주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진심이었어요. 제가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한국 음식과 문화의 매력이 너무 강력해서 저를 완전히 사로잡은 것뿐이니까요. 그렇게 바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강 여사가 레스토랑을 찾아왔습니다. 은퇴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인사를 하러 오신 거였어요. 마이클, 당신 덕분에 우리 한국 음식이 미국에서 이렇게 인정받게 되어 정말 기뻐요. 처음 당신이 우리 현장 식당에 왔을 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강 여사의 말에 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니에요, 강 여사님. 제가 오히려 감사드려야죠.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도 그저 프랑스 요리나 하면서 진짜 음식의 영혼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강 여사의 어린 시절 이야기, 한국 전쟁 후 어려운 시절의 음식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리고 그녀가 어떻게 요리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 대화를 통해 저는 음식이 단순한 영양 공급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음식은 기억이고 역사예요.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알려주는 가장 솔직한 표현이죠. 강 여사의 말이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철학을 제 레스토랑의 핵심 가치로 삼기로 결심했어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음식에 담긴 이야기와 역사, 그리고 문화를 함께 전달하는 것. 그것이 제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레스토랑이 문을 연 지 6달이 지난 어느 날,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세계적인 요리평가 가이드 미쉐린에서 저희 레스토랑을 방문했다는 거였어요. 평가를 위해 익명으로 방문한 심사위원이 저희 음식을 맛보고 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설마 정말일까요? 우리 같은 신생 레스토랑이 미쉐린의 관심을 받다니. 수진의 말에 저도 반신반의했어요. 물론 레스토랑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지만 미쉐린 스타를 받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으니까요. 게다가 저희는 고급 프랑스 요리가 아닌 한국 전통 음식과 그 현대적 해석을 선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만약 정말이라면 이건 한국 음식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날부터 레스토랑의 모든 직원들은 더욱 긴장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언제 다시 미쉐린 평가단이 방문할지 모르니까요. 저 역시 매일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주방을 지키며 모든 요리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어요. 한 달이 지나고 결과 발표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너무 긴장해서 손이 떨릴 정도였어요. 미쉐린 가이드 LA편의 발표가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고 해서 직원들과 함께 사무실에 모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올해의 새로운 스타 레스토랑입니다. 진행자의 목소리가 들리자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몇 개의 이름이 불리고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LA에서 한국 전통 음식과 문화를 새롭게 해석한 온돌과 막걸리가 원스타를 획득했습니다. 사무실에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직원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껴안았고 저는 그저 모니터를 바라보며 얼어붙었습니다. 진행자가 덧붙인 심사평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심사위원들은 특히 전통 한국 발효 음료인 막걸리와 현대적 요리의 조합, 그리고 온돌 바닥이 있는 독특한 식사 공간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음식점을 넘어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레스토랑이라 평가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그토록 존경하던 미쉐린 가이드에서 한국 전통 음식에 별을 준 것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제 개인적인 성취를 넘어 한국 음식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그날 저녁 레스토랑은 축하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 요리 평론가들, 그리고 무엇보다 처음부터 저를 지지해준 분들. 강 여사와 김 할머니도 특별 손님으로 초대했어요. 그분들이 없었다면 이런 성공은 불가능했을 테니까요. 마이클, 이젠 진짜 한국인이 다 됐네요. 강 여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어요. 마치 자신의 아들이 성공한 것처럼 기뻐하는 모습이었죠. 강 여사님, 이건 다 여사님 덕분이에요.
저는 그저 여사님의 지혜를 배우고 따랐을 뿐입니다. 그날 밤, 저는 특별한 축하 메뉴를 준비했어요. 제가 처음 맛본 그 김치찌개를 시작으로 미국 재료를 접목한 새로운 한식, 그리고 막걸리로 만든 디저트까지 모든 코스에는 제 여정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오늘의 성공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저는 위대한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서 있을 뿐이에요. 한국의 조상들이 1000년 넘게 쌓아온 지혜, 강 여사님과 김 할머니의 가르침,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함께 해준 모든 팀원들. 이 모든 분들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박수 소리 속에서 저는 문득 제 인생이 얼마나 놀랍게 변했는지 실감했어요. 단 1년 반 전까지만 해도 저는 프랑스 요리의 틀 안에서만 생각하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한국 음식 문화의 전도사가 되어 미쉐린 스타까지 받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 날 일어났습니다. LA 시장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시장이 직접 저를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마이클 셰프, 당신의 레스토랑이 LA의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을 세계에 알리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당신을 LA 문화 홍보대사로 임명하고 싶습니다. 시장의 제안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단순한 요리사였던 제가 이제는 도시의 문화 홍보대사라니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역할을 통해 LA의 다양한 음식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특히 한국과 미국 사이의 문화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저는 기쁘게 수락했어요. 이것이 제가 강 여사와 김 할머니에게 받은 가르침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은 제 인생의 또 다른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홍보대사 활동의 일환으로 저는 LA 공립학교에서 건강한 식습관과 다양한 문화 이해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아이들에게 한국의 발효식품이 얼마나 건강에 좋은지, 그리고 음식을 통해 어떻게 다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지 가르쳤습니다. 마이클 선생님, 김치가 정말 살아있는 음식이에요? 한 어린 학생의 질문에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김치는 마법 같은 음식이야. 수많은 좋은 미생물들이 살아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지. 마치 작은 우주가 한 병 속에 있는 것 같지 않니? 아이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면서 저는 문화와 지식의 전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제가 우연히 발견한 한국 음식의 매력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일, 그것이 제 새로운 사명이 되었어요. 그렇게 바쁜 나날을 보내던 중 어느 날 한국문화체육관광부에서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문화 교류를 위한 대규모 행사를 기획 중인데 저를 총괄 디렉터로 초빙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이 행사는 단순한 음식 축제를 넘어 양국의 문화, 예술, 기술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축제가 될 것입니다. 마이클 셰프처럼 두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있는 분이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정부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크게 감동했습니다. 제가 단지 맛있는 음식에 반해 시작한 여정이 이제는 국가 간 문화 교류의 다리 역할까지 하게 된 것이었으니까요. 영광입니다. 최선을 다해 이 행사가 양국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제 인생은 계속해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처음 그 한국 건설 현장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맛본 순간 제 인생이 이렇게 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제 안에 늘 열린 마음이 있었기에 새로운 맛과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그리고 그 열린 마음이 저를 더 넓은 세계로 이끌어준 것 같습니다. 강 여사가 자주 하던 말이 떠올랐어요. 진정한 요리사는 음식 그 이상을 봐야 합니다. 음식 속에 담긴 역사,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까지. 이제야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미쉐린 스타를 받고 LA 문화 홍보대사가 되고 한미 문화 교류 행사의 총괄 디렉터가 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제 인생은 꿈을 꾸는 것처럼 빠르게 변화했어요. 레스토랑 온돌과 막걸리는 이제 LA에서 가장 예약하기 어려운 곳이 되었고 분점을 내달라는 요청도 전국에서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바쁜 나날 속에서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었어요. 성공과 명예는 얻었지만 뭔가 더 깊은 부분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느낌이었죠. 마이클, 괜찮아요? 요즘 생각이 많아 보여요. 수진이 어느 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매니저가 아니라 제 사업의 파트너가 된 그녀는 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글쎄, 난 지금까지 한국 음식과 문화를 미국에 알리는 데 집중했어. 하지만 가끔은 내가 과연 그것들의 진정한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어. 수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한국에 더 오래 머물러 보는 건 어때요?
지난번 방문은 너무 짧았잖아요. 진정한 이해는 그 땅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봐야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녀의 말이 제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였어요. 저는 한국 음식과 문화의 표면만 긁었을 뿐, 그 깊은 뿌리와 정신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던 거죠. 다음 날,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6개월간 한국에 머물면서 더 깊이 한국 문화를 배우기로 했어요. 레스토랑은 수진과 다른 셰프들에게 맡기고 저는 새로운 여정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정말 가는 거예요? 6달이나? 스티븐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전도하는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해야 진정성 있게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출발 전 강 여사에게 연락해서 제 결정을 알렸습니다. 그녀는 이미 한국으로 돌아가 고향인 전라남도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었어요. 마이클, 우리 마을에 와서 지내세요. 여기서는 진짜 한국의 맛과 정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도시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답니다. 강 여사의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서울 같은 대도시가 아닌 작은 농촌 마을에서 생활한다면 더 진정한 한국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2024년 가을, 저는 드디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서울에서 하룻밤을 묵은 후 기차를 타고 전라남도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가을 풍경은 그림 같았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든 들판, 붉게 물든 산등성이, 그리고 그 사이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들. 이게 바로 진짜 한국이구나. 강 여사의 마을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곳의 아름다움에 말을 잃었어요.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도 있었지만 여전히 전통 한옥도 많이 남아 있었고 마을 곳곳에 장독대가 보였어요. 마이클, 드디어 왔군요. 어서 오세요, 우리 집으로. 강 여사가 버스 정류장까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그녀의 집은 전통 한옥과 현대식 시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곳이었어요. 특히 눈에 띈 것은 넓은 마당과 그곳에 줄지어 선 장독대였습니다. 여기서 된장, 고추장, 간장을 모두 직접 담가요. 지금도 어머니에게 배운 방식 그대로죠. 자, 이제부터 당신은 진짜 한국 생활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첫날부터 제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 5시에 일어나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산책을 하고 그 후에는 강 여사의 밭에서 일을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차 그 생활에 적응해 갔어요. 마이클, 음식의 진정한 맛은 식재료를 직접 기르고 수확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온다는 걸 기억하세요. 자연과 함께 호흡하며 만든 음식은 영혼까지 살찌우는 법이죠. 강 여사의 말씀대로 직접 기른 채소와 과일로 만든 음식은 정말 달랐습니다. 특히 수확한 배추로 함께 김장을 담그는 경험은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순간이 되었어요. 김장은 단순한 음식 준비가 아니라 공동체의 축제예요. 이웃들이 모여 함께 일하고 이야기 나누고 음식을 나누는 시간이죠.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저를 낯설게 바라봤지만 제가 진심으로 그들의 문화를 배우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점차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특히 제가 막걸리 양조에 관심을 보이자 마을의 고령 양조장인이 저를 제자로 받아들여 주셨어요. 우리 조상들은 자연과 함께 살아가며 자연이 주는 선물을 소중히 여겼소. 막걸리도 마찬가지지. 쌀과 물 그리고 시간과 정성만 있으면 자연이 우리에게 가장 순수한 술을 선물해 주는 거요. 장인 할아버지에게 배운 전통 방식의 막걸리는 제가 미국에서 만들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과학적인 측정 도구 없이 오직 경험과 감각으로 빚는 그 방식은 마치 음악을 연주하는 것처럼 예술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서 작은 축제가 열렸어요. 추수를 감사하는 전통 축제였는데 저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풍물놀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장구, 꽹과리, 북징의 리듬에 맞춰 사람들이 춤을 추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럽고 아름다웠어요. 이것도 음식과 같은 원리예요. 자연의 소리와 리듬에 몸을 맡기는 거죠. 우리 조상들은 일상과 의식, 노동과 휴식 사이에 명확한 경계를 두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삶의 일부였죠. 그 말에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국 음식의 진정한 가치는 단지 그 맛이나 영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 노동과 예술, 개인과 공동체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그 철학에 있었던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더 이 작은 마을에 녹아들었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6개월이 지났지만 떠날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곳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었죠. 마이클, 당신은 이제 우리 마을의 일원이에요. 하지만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곳이 있잖아요. 당신이 배운 것들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눠야 하지 않을까요? 강 여사의 말씀에 저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어요.
제가 여기서 발견한 진정한 한국의 정신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눠야 했습니다. 돌아가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강 여사가 물었을 때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한국음식문화연구소를 세우고 싶습니다. 단순히 요리법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한국 음식의 철학과 정신, 그리고 역사를 함께 전하는 곳이요. 그리고 젊은 셰프들이 직접 한국에 와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교류 프로그램도 만들고 싶어요. 강 여사의 눈에 기쁨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거 정말 멋진 생각이네요. 당신이라면 할 수 있을 거예요. 귀국 전날 밤, 마을 사람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주었어요. 모두가 모여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노래하고 춤추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따뜻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이클, 당신은 이제 우리 마을의 아들이에요.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당신의 고향이라고 생각하세요. 마을 이장님의 말씀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이곳은 제 마음의 고향이 되었어요. 국적도 피부색도 언어도 다르지만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LA로 돌아온 후 저는 즉시 계획을 실행에 옮겼어요. 레스토랑 옆에 한국식문화연구소를 설립하고 한국 각 지역의 전통 음식과 그 배경이 되는 문화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미국 젊은 셰프들이 한국 농촌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교류 프로그램도 시작했어요. 첫 해에만 20명의 셰프가 참가했고 그들 모두 깊은 감동과 새로운 영감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마이클 선생님,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요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음식이 단순한 생존 수단이나 즐거움을 넘어 자연과 인간을 연결하는 달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 젊은 셰프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저 역시 그런 깨달음을 얻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온돌과 막걸리는 LA를 넘어 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로 확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보람 있는 일은 레스토랑의 성공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존중하게 된 것이었어요. 한국 건설 현장 식당에서 우연히 시작된 제 여정은 이제 두 문화 사이의 다리가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여정의 시작점에는 강 여사의 김치찌개와 노동자들의 한 잔 막걸리가 있었죠. 어느 날 연구소에서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노부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강 여사와 김 할머니였어요. 그들은 특별한 소식을 가지고 왔다고 했습니다. 마이클, 우리 마을에서 당신을 위한 작은 땅을 마련했어요. 언제든 돌아와 쉴 수 있는 당신만의 공간이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함께 당신을 위한 한옥도 지어놓았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형언할 수 없는 감동으로 가득 찼어요. 인종도 국적도 언어도 다른 제가 한국의 작은 마을에서 진정한 가족을 얻게 되다니. 이것이야말로 음식이 가진 가장 위대한 힘이 아닐까요?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하고 국경과 문화를 초월한 이해와 존중을 가능하게 하는 그 힘 말이에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을 느끼며 저는 그들을 꼭 안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아름다운 문화의 다리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요. 음식은 단순한 맛의 즐거움을 넘어 사람과 사람, 문화와 문화, 과거와 현재를 잇는 가장 강력한 매개체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자신만의 맛의 고향이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그곳이 바로 강 여사의 김치찌개 한 그릇, 장인 할아버지의 막걸리 한 잔, 그리고 그 작은 마을의 온기였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자신만의 맛의 고향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발견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아름답게 변화시키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감동 스토리는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조언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을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도 꼭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감동 스토리였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